제 100이고요.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기독교 인문학 운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영화로 역사나 또 문화를 강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부름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늘 강의가 사실은 제가 100분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소식을 듣기를 여러 프로그램이 있어서 강의 시간이 좀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아쉽지만 짧게 요약을 하면서 북한 영화로 보는 북한사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에 대한 예의는 영화를 다 보고 감동도 받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가지면 더 좋을 텐데 이 예의 없이 영화를 잘라서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단순히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의 상식으로 영화를 분석하면서 보면 많은 공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의 취지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 경험할 수 없는 북한 사회를 좀 생생하게 보고 그리고 북한 사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우리와 강제성과 차이점이 있는지 이거를 영화를 통해서 좀 분석하면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영화는 이 100분 영화입니다. 그런데 좀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은 자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제가 좀 서서 영상 앞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화로 들어가기 앞서서 영화와 또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게 된 영화는 우리 집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또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 추천이 돼서 상영됐고요. 또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여러 곳에서 상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았던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도에 제작이 됐고요. 북한이 자랑하는 또 최근에 최고의 영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 평양 국제영화축전에 최우수 영화상을 받았고 또 여배우 연기상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영화는 실제 한 인물을 모델로 해서 제작된 영화입니다. 북한에서 처녀 어머니로 알려진 장정화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그렸는데요. 이 장정화는 김정은 위원장에 의해서 고아들의 어머니, 우리 시대의 어머니로 칭찬을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모티브를 이용해서 북한 사회의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이게 영화에 나오는 중요한 장면이고요. 실제 이 장정화가 7명의 고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보살펴주고 있고요. 영화도 그런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평안남도 남포시 강선입니다. 이 강선은 평양 외곽에 왼쪽에 있고요. 이 강선 지역이 천리마로 이름을 바꿔서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지기로는 1956년에 김일성 주석이 이 강선에서 천리마 운동을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도에 보면 강선 가로하고 천리마로 이름을 평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선에 보면 강선 제강소가 있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철강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도시이자 천리마 운동이 시작됐고 그리고 평양과 좀 가깝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당시 사회나 문화를 보면 꽤 좀 우수해 보입니다. 이걸 영화로 그려놨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실제 북한 사회를 좀 이해하면 좋겠는데 사실 북한 전체가 아니라 평양 특별시 외에 강선이라는 곳을 무대로 삼고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이 자랑할 만한 조금은 나은 도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줄거리는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이 주인공이 은정이로 나오는데 그 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바로 이 강선 제강소의 혁신 노동자였습니다. 꽤 인정받는 노동자였는데 아버지가 일찍 죽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곧바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은정이가 맏딸로서 이제 동생들을 돌보게 되고요. 장남인 은철이는 지금 군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가 된 요 은정이가 자신의 남매들과 함께 이제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영화의 주인공은 이들 가정의 자녀들이 아니라 리정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리정아는 북한의 중학교를 갓 졸업한 18 여성이에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은정네 가정을 아주 성실하게 보살펴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리정아를 초청해서 노동당의 딸, 또 고아들의 어머니를 칭송해준 그런 이야기로 펼쳐져 갑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 가정이 어떻게 꾸려져 가는지, 그리고 15살 은정이가 사춘기 소녀로서 어떤 갈등을 해가는지, 이 영화를 보면요, 우리 사회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춘기로서 자존감, 또 상실감, 그러면서 극복해가는 과정, 이런 소녀 가정의 이야기를 잘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이제 독일의 어떤 조직사회의 특징, 그리고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가족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중간중간 나오는 대목에서 북한 사회의 특징을 우리가 공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북한 영화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영화는 종합 예술입니다. 예술의 한 분야고요. 또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만들어질 때 그 시대상을 투영해서 영화를 제작을 해요. 그래서 기록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는 영화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리고 시간대 오디오, 오락용으로도 또 사용이 되고 있죠. 이런 다양한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특히 영화는 선전 매체로서 톡톡히 역할을 합니다. 이 점에 주목해서 북한 사회가 초창기부터 영화를 굉장히 크게 후원을 하고요. 또 영화인들을 굉장히 우대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영화를 통해서 북한의 교양과 선전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영화는 가장 효과적이고 또 문화예술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선전선동의 매체이자 또 한편에서는 교양의 매체다 하는 게 북한이 인식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런 인식은요, 김일성 때부터 확립이 됩니다. 여기에 소개해드리는 김일성의 연설문 중에 하나가 영화는 우리 당의 힘있는 직관적인 선전선동 수단이다. 그리고 이를 이어받아서 김정일도 영화를 굉장히 중요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같은 경우는 73년도에 영화 예술론을 편찬을 하는데요. 이 책이 영화 제작의 주범이 되고요. 그리고 영화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종합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북한 예술론에 입각해서 영화를 제작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계에 봉착이 돼요. 왜냐하면 그 규범을 떠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규범을 좀 파괴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영화를 이용하려고 하는 게 최근의 김정은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로 이 영화는 당이 주도하고 내각과 여러 사회단체가 주도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대체로 그 북한 사회에 선전용으로 이용되지 우리처럼 예술이나 산업용으로 이용되는 경향성은 좀 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북한 주민들이 영화를 즐기고 극장 가기를 즐겨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극장에서 팝콘하고 콜라는 못 먹는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영화를 좋아하고 그걸 이용해서 교양과 선전에 이용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영화는 크게 4종류로 구분이 되고요. 그 중에 우리가 볼 영화가 예술 영화에 해당합니다. 이 예술 영화는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이념에 입각해서 제작이 돼요. 이때 영화 예술론의 기초가 되는 게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입니다. 우리 같으면 상상력을 발휘해서 시간 여행도 가고 또 외계인도 나타나고 이렇게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영상 예술이 영화인데 북한에서는 사회 사실들을 그대로 구현하고 그걸 통해서 사회주의적 이념을 전달하는 그런 매체로 이용이 돼요. 이걸 이끌어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주체 사상이 확립된 이후에는 여기에 주체적 사실주의가 결합이 돼요. 바로 민족주의와 또 김일성 유일 사상이 결합된 그런 이념을 결합해서 영화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주체의 문해 이론에 따르면 요 사회주의 문화는 3가지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3가지 문화관을 통해서 김일성의 유일 사상 체계를 구현하는 게 바로 북한에서 얘기하는 문예입니다. 이때 말하는 문화관은 크게 3가지예요. 노동당의 당성을 얼마큼 잘 구현해내는가. 두 번째가 노동자의 계급성입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계급성을 공고히 하는데 문예가 이용되고요. 3번째가 인민성입니다. 그렇게 이념과 사상을 이용해서 문예 활동을 하더라도 인민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또 인민들이 원하는 걸 단행하는 것
이게 바로 인민성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념과 사상에 경도돼서 딱딱한 영화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대중들이 가까이 영화를 보고 또는 문예를 누리고 그걸 통해서 교양을 쌓는가 이런 데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요 우리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간에 보면 코믹한 요소도 있고 또 아주 이념성도 강조하면서 아주 잔잔한 서정성을 강조하는 게 최근 영화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우리 집의 이야기가 최근 북한의 사회를 잘 반영하는 좋은 영화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북한 영화의 특징과 흐름을 정리해 보면요, 아무래도 국가가 주도하고 또 이념 선동용으로 이용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당과 수령과 인민의 일체성을 강조하는 그런 주체적 이 사상을 전달하는 매체로 영화가 이용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화가 결말에 가면 수령님에 대한 충성, 또 애국심, 또 헌신성 이거를 강조하는 쪽으로 결말이 맺어져요. 우리 집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 70년 동안 북한이 추구했던 사상성을 충실히 유지하되 시대에 맞게 이거를 해석해낸다. 이게 또 북한 예술론이고 또 영화의 흐름입니다. 이거를 북한에서는 종자론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알베니를 유지하되 대중들의 요구, 시대의 변화에 맞게 이거를 해석하고 풀어내자. 이런 의미에서 영화가 지금 오늘날 북한 사회를 읽는 데 중요한 매체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인민성 강조예요. 현실 생활을 근거하고 인민들의 호응을 끌어낸 데 문예 영화가 이용된다. 그 다음에 이야기 구조는 대체로 대중들의 생활 속에서 소재를 끌어냅니다. 그리고 미래의 이런 문제점들, 우리가 봉착한 이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제시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체 사상에 입각한 인간형을 구현해내요. 즉 누구나 불굴의 의지로 자신의 주체성을 확립해가고 그리고 개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라고 하는 집단주의나 공동체성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이런 인간형을 제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영화는요 우리가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악당들 이런 것들은 잘 다루지 않습니다. 대체로 선한 긍정적 전형적 인물을 끄집어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그리고 그게 배워서 따라하도록 이렇게 영화가 흘러갑니다. 대체로 영화에 보면 이렇게 부정적인 인간형 이런 것들은 제대로 잘 다루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영화에서는 최근에 영웅들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숨겨져 있던 영웅들을 발굴해서 이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영화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영웅 따라 배우기 혹은 숨은 영웅 따라 배우기 이런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집 이야기가 바로 고아들의 어머니 장정화를 끌어내서 인민들에게 모범적인 주체적 인간형으로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전형적인 북한의 문법을 따라서 만든 영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화는 제가 볼 때 김정은 시대의 흐름을 잘 반영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지난 70년 동안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로 나눈다면 그 시대마다 영화의 흐름들과 주제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다. 김정일 시대의 선군 정치. 그러면 그 이념에 맞춰서 영화가 제작이 돼요.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김정일의 의도나 또는 당의 노선에 따라서 영화가 제작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영화 이야기를 보면 바로 이 시대의 분위기를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김정은 시대를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정은은 2009년도에 후계자로 내정이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김정일이 사망을 하자 이제 후계자에서 유일한 이제 영도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요. 2012년에 수령에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김정일의 정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외적으로 개방 정치, 또 하나는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정치. 그러니까 우선 경제다. 이게 김정일의 중요한 노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들도 대체로 이런 면들을 좀 부각을 시키고 있어요. 또 하나는 김정일이 수령에 등극한 이후에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대중적으로 인민 친화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어요. 김정은. 네. 그래서 영화에서 그런 면들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핵무력과 경제 건설 병진 노선을 추구하는데 그래서 생활의 문제, 경제 개선의 문제에 많은 주목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김정은이 제시해 준 게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당하게 다른 나라와 함께 어깨에 높이를 같이 해서 풍부한 지식과 또 높은 소양을 가진 인민들을 길러내자. 그리고 보다 풍요롭고 문명화된 생활을 제시해주자. 이런 방향에서 이 개혁을 추구했고요. 그 개혁 노선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개혁입니다. 그 이전에는 11년 의무교육인데 이제 12년으로 높이고요. 그리고 그 교육의 내용에서도 과학과 기술 발전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를 우대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인민 친화적인 이 노력 중에 하나가 아주 반복적으로 고아원과 또 이런 육아원을 방문합니다. 영화에도 보면 이런 모습들이 그려져요. 즉 수령님이 고아원을 방문했다. 그걸 기념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영화의 요소에 등장해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 시대는 크게 두 가지 현상들로 변화하는데 개혁과 개방을 가속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장이 활성화되고요.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사회적 의식들이 좀 많이 변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체로 시장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 안에 빈부격차가 등장하게 되고요. 이거에 따라서 사회적 응징력이 서서히 약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상교육, 교양교육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의도하지 않았던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주의가 팽배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에 따르면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기대, 그에 대한 충성심이 조금씩 약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소유, 물질에 대해서 보다 집착하거나 강조하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대중들에 대해서 자기 체제의 우월성을 좀 심어주고 또 충성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영화가 많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영화의 총 주제는 당에 대한 충성, 수령에 대한 충성을 할 그런 규결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체제 의식이나 최고 지도자에 대한 반감이 크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해요. 연구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탈북자들의 여론을 조사해보면 당이나 또는 이 수령에 대한 지지의식이 상당히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체로 이걸 60% 정도로 평가를 하는데 김정은 시대에 공부하거나 학교 다녔던 젊은 세대가 훨씬 지지도가 높다고 해요. 그래서 20대, 30대를 보면 72%, 60%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 사회가 서서히 체제의 이완 현상이 나타나지만 아직은 체제가 공고하게 지탱되고 있고 수령 중심의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서서히 변화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 집 이야기 영화가 만들어졌고요. 그 영화 속에 보면 바로 김정은 시대의 특징들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이 교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념, 사상, 이게 영화의 주된 관심사였는데 이제는 인민성을 강조하자. 인민들이 좋아해야 이게 좋은 명작 영화다.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지지를 끌어낼 방향으로 영화를 좀 개선해보자. 이런 노력들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영화가 좀 유연해지고요. 또 재미도 좀 가미하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사회주의 국가의 어떤 특징 모습들이 굉장히 잘 표현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주의적 가치관들을 제시하고 주체사상에 입각한 수령 중심의 유일 체제를 그냥 공고히 하지 않은 메시지가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린 주체적 인간형, 수분 영웅들을 발굴해서 대중들에게 제시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김정은 시대의 특징들이 인간적 삶, 일상생활, 양심, 도덕 이런 아주 소프트한 주제들을 많이 다루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념성보다는 서정성, 사실성, 일상생활을 강조하는 그 영화들로 많이 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 중심, 그리고 과학 인재 양성 이런 내용들이 영화의 요소에 박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넓은 의미의 북한 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보시면 아마 아주 많은 것을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건 100분 영화를 보면서
좀 끌어내는 작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준비할 때는 일부러 영화 내용 속에 제가 정리한 내용을 빼고 제목만 올려놨어요. 그 영화를 감상한 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좀 내용들을 끌어내려고 준비를 했는데 좀 방법을 바꿔서 제가 준비한 대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고요. 나중에 질문을 받으면서 대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일부 북한 자료센터에서 DVD를 좀 이렇게 대여를 해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플레이어가 없어서 여러분이 애용하시는 유튜브를 통해서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큰 흐름들을 우리가 좀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주제별로 좀 의미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좀 편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화의 생명은 앞부분입니다. 앞부분에 감독의 메시지와 의미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건 내 파충망 어디가? 파충망은 또 왜? 우리 오늘 자유과제 갔는데 파충망 없으면 어떡하나? 누나 내가 꾸고 다녀 정못 봤나? 너희들이 아침마다 정말 파충망이고 다람쥐이고 지가 가기 전에 빨리 들어가자. 야, 빨리 가자. 몰라. 학교 늦겠어. 소심아 짤것 같구나. 우리 집에는 엄마가 쓰던 한 권의 책이 있다. 그 책에는 자식들의 먼 앞날까지 그려본 어머니의 꿈이 있었다. 식구들은 그 책을 우리 집 이야기라고 불렀다. 혁신자로 일하던 아버지를 잃고 그 일터에서 일하던 어머니마저 순직하였다. 내가 15살이 되던 해였다. 이름은 리정아. 학교를 갓 졸업한 이 언니가 우리 집에 드나들던 그때부터 우리 집 이야기는 다르게 흘러갔다. 이모 그만둬요. 그만두라는데. 그래도 오늘 운양이가 자연관찰 간다는데 파충망을 안 가져가면 어떡하니? 어디 가서 빌려라도 와야지. 이모처럼 그렇게 내 동생들 어자어자 하니까 제 물건 잊어먹어도 그만 또 누가 갖다 주겠지. 남만 쳐다보고. 난 그게 싫어 죽겠단 말이에요. 뭐? 남? 야, 내가 남이냐? 어? 남이야? 네가 파충망 잊어먹었지? 잠자리 담다고 들고 나가선. 몰라 씨. 안녕하십니까. 누나! 언니! 아유, 또 왔구만 아침부터. 잘들 있었니? 야! 파충망! 자, 야! 새거구나! 이모! 어떻게 알고? 우리 어머니가 가져다 주라기에 큰엄마가 제일이야. 종아 누나, 오늘 우리 축구반 경기 있어요. 그래? 큰엄마가 전번에도 응원 왔댔는데 운종은 못 오겠대요. 공부해야 된다면서. 어쩌니? 은철아, 은철아. 그만큼 말했는데 너희들. 빨리 가. 늦겠어. 빨리. 누나미요! 너 또 시작됐구나. 언니, 심부름온 언니한테 이런 말하기 참 미안한데 언니네 어머니에게 말해줘요. 우리 동생들 버릇만 나빠지게 자꾸만 보내지 말라고. 봤죠? 제 물건 잘못하고 쌈만 하는 거. 언니도 어지 말고요. 손깔도. 아니, 내 동생이 뭘 먹고 제일 나았을까? 이모, 오늘은 집에 가요. 척산반 돼지들이랑
이모를 눈 빠지게 기다릴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안 보였으면 좋겠어. 잘까요? 수정아, 빨리 가. 내 동생도 자식들 주려원이 놓고 어떻게 눈 감았을까? 그런데 장참 그 수십 리길을 어떻게 계속 왔다 갔다 하시겠어요? 그럼 어떡하나. 운종이 조애가 안펌 제 새끼 지키도 동생들을 다 끼고 내놓지 않는 우리 집에 가재도 싫대. 동생 하나 내놓으래도 싫대. 아유, 이모가 마침 있었구만요. 이만장이구만요. 편지가 왔어요, 나한테도. 군대에 나간 이 집의 마디 운석이한테서. 이건 해답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이걸 어쩌나. 반장 어머니, 우리 집 일은 별일 없습니까? 은양이 운철이는 잘 자라고 이학쟁이 운정이는 변함없이 1등생이겠지요. 최전엔 병사가 잡생각이 많으면 안 된다고 우리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지만 난 집 생각을 할 때면 힘이 섰습니다. 집으로 편지를 보낼까 하다가 전에 보낸 편지에도 해답이 없어 반장 어머니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혹시 이사라도 가지 않았나 해서 말입니다. 네, 이게 이제 이야기의 출발이에요. 영화를 보면 가정생활 또 가족관계 이게 굉장히 우리하고 가깝게 느껴져요. 이제 이 배경 속에서 당시의 생활 모습이 어떤지, 가정의 구성이나 가족 간의 관계, 또 가사, 노동이나 가정의 주방 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우리와 크게 낯설지 않은 우리 옆 동네 같은 모습들을 확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영화를 좀 주시해서 보시고요. 나중에 또 대화 시간이 되면 그때 질의 응답을 통해서 내용들을 좀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주변에 아주머니 한 분이 집을 방문하죠. 그 사람이 인민반 반장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이 북한 같은 경우는 아주 강고한 이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말단에 인민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하고 어떻게 맺히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요. 이 인민반장이 각 주변에 주민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 해결해주고 또 집안에 무슨 일인지 알고 싶으면 인민반장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이런 과정에 북한의 조직사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눈여겨보시면 흥미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의 학교 생활입니다. 그래서 당시 북한의 학교와 우리식 학교 생활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어떤 점에서 또 같은지 이런 것도 주목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빠에게 그대로 알리는 게 어떠니? 그건 안 돼요. 오빠에게 알리지 말라는 건 엄마가 남긴 마지막 부탁이에요. 야, 운정아! 야! 운정아! 엄마, 저 애들이구나. 엄마가 늘 말하던 애들이. 정어동무! 이와 같이 세평방의 정리, 다시 말하여 피타고라스 정리는 귀납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돼지 300마리 법칙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세평방의 정리를 발견한 피타고라스는 너무 좋아서 돼지 300마리를 잡아 잔치를 차렸습니다. 물론 성립될 수 없지만 네평방의 정리를 발견했더라면 400마리를 잡지 않았을까요? 예. 잘못했습니다. 잘못이라는 건 이모한테 돼지 소리를 하지 말 걸 그랬습니다. 몇 시간? 에헤. 자. 맞아. 오늘이 무슨 날이게? 내 아버지 생일 했거든. 쓰냐? 우리가 잘 먹어주면 되지. 승희야, 나하고 밥 좀 바꾸자. 그리고 이 간식도 좀. 야,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가?
실망했다. 실망해서 일개동을 다투던 운정 학생이 지금 현재 15동이야. 15동. 운정 학생, 말 좀 해보. 어? 그 아래론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좋아. 그럼 학생의 자존심과 내 요구 조건을 다 참작해서 우린 내기를 하자. 내일 모레부터 학기말 시험 들어가는 건 알지? 최공생 때문에 다시 들어가자. 그렇게 안 될 땐 운철이는 축구볼과 함께 우리 집으로 온다. 어떻니? 철민 선생, 교장실에서 회의. 이 세상에 자존심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두 가지는 있다. 부모 형제 사이, 스승과 제자 사이. 더 찾아보긴 하겠지만 운철이를 우리 집에 보내다. 집에서 토론이 있었다. 자, 이건 내 수학 문제 풀이장에서 얻은 거다. 이런 망신. 아직 안 갔어? 영어 좀 방줘봤자마. 역시 수학 귀신이구나. 잘 생각해보라. 1등생이던 내가 자꾸 뒤지면 남들이 너를 더 동정하게 된다는 걸. 동정받기 싫다면 다시 앞서. 운정학생 마침 있구만. 오늘 동생이 자영아체랑 갔니? 예? 포천방까지 메고 나갔는데. 그래? 근데 운영이 담임생은 안 왔다고 알아봐달라고 하던데. 다시 알아보자. 계속 공부해라. 봤지? 내 생활이 이래. 네, 이게 학교 장면이었습니다. 북한 영화가 좀 감상하기가 까다로운 면요. 우리처럼 동시 녹음이 아니에요. 후시 녹음이라 촬영을 한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어색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하고 좀 발음이 좀 다르죠. 듣기가 좀 약간 불편하고요. 조금 까다로운 단어들은 우리가 조금 좀 생소한 단어들이 좀 있어요. 여기 등장하는 포충만이 뭔지 아시겠어요? 예, 잠잘했죠. 너무 잘하시는데 이런 단어들이 가끔씩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대신에 이제 나머지는 우리 사람과 굉장히 유사하죠. 예, 그 다음에 가족의 모습, 가정의 모습을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가정의 일상생활을 그린 장면인데요. 아침에 지각을 하는 대신에 밤엔 늦게 가는 거 아니? 수가! 예. 누나, 배고파. 밥 아직 안 됐나? 다 됐어. 조금만 기다려.
먹자. 야, 밥 먹자대. 꼭꼭 씹어 먹어. 주면 꼭꼭 씹어 먹겠니? 나 밥 먹고파. 그리고 토마토도 사달라. 이모가 준 돈 아껴 써야 돼. 너 왜 안 먹니? 언니야, 내 치마 딴 언제 내려주나? 너희들 알기나 해? 공부보다 더 힘든 게 세간살이야. 그래서 난 공부를 절반 죽이고 너희들을 털보고 있단 말이야. 시골길을 땄어도 엄마만은 못하니까. 불편하고 힘들어도 참고 견뎌. 남들한테 내색도 하지 말고 남들 동정도 바라지 말고. 알아들었니? 왜 말이 없어? 의견 있니? 말해봐. 은철이부터. 낙국수 먹기 싫어. 밥 해줘. 그리고 똘똘이 팔지 말자. 누난 걔까지 덜벌 수 없어. 내가 더 볼게. 다음날 학교 지각이나 하지 마라. 은양이, 눈. 우리 지금 힘든 걸 나도 알아. 그래도 좀 명랑하게 살자. 나래도 부르고. 언니가 뚝하면 신경질 부리니까 난 학교에서 집으로 오기 싫어. 말 다 했니? 너 그래서 자연과철 뚜껑 먹고 이 언니 애 먹이니? 애 먹여? 그건 잘못했어. 하지만 언니도 좀 비잘싸해. 뭘? 저거 보라 저거. 그리고 이거. 엄마는 안 그랬어. 나가. 내가 싫으면 다들 나가. 그럼 내가 나간다. 어떡하니? 더 나와. 얘야. 여기 선구자동 시출반이 맞지? 맞아요. 여기 애들끼리 산다는 집이 어쩌면 줄 알아? 따라와보란데. 아저씨 누구나요? 어디 너희들이 한번 알아맞혀 보려. 지강사 아저씨구나. 냄새가 나요. 샘물 냄새. 우리 엄마한테서도 나던 냄새다. 이것 봐라요. 딸딸이도 짖지 않는 거. 그래, 제강사 아저씨다. 우리 집 구경 좀 한번 해볼까? 예. 아이고. 너희 집에 나사틀개는 있겠지? 그럼 아저씨 막 쓰나요? 그럼 고장난 걸 다 고쳐주세요. 야! 그렇구나. 아저씨! 나사 쪽에! 나사! 누나! 언니! 누나가 지가 나왔니? 예. 동무가 이 집에 다닌다는 그 양반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누구신지? 목사 아저씨야 지강서. 그래. 아저씨, 여기 잘못 오셨어요. 그래. 이 집엔 남이 오는 걸 싫어하는 애가 있었어요. 자요. 물맛 참 좋다. 이 집 마주보고 그러지? 네. 성격이 심한 애들이 특별히 더하지. 아름답고 그거 좀 잡아라. 멋있는 것만 보이고 싶고 또 남들이 자기 생활을 들여다보는 걸 제일 싫어하고 까닭없이 기분이 상하고. 됐다. 그런데 어머니까지 이렇지. 그러다 보니 더 엉성거리고 주의 세계를 가다롭게 대하게 되고. 어쩜 그렇게 잘... 나도 사춘기의 딸을 키워봤으니까. 하나만 더 볼까요? 가정 모임. 다음은 연희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1등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준비해 주십시오. 야, 정아야. 내가 당직 승인한 적이면 1등은 문제 없어. 고쳐하지 마라. 나. 3등의 학용품 3등을 해야겠구나. 한 가지 새 소식을 알려주겠습니다. 학교 교문과 결정으로 이번 학기 시험에서 제일 우수한 학생들을 학급별로 2명씩 전국 수학올림픽 경연 참가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참가 자격을 획득한 다음에는 개인적, 집단적 역량을 총동원해 한 달간의 예선을 치르게 됩니다. 아이고, 이건 내가 시간이 좀 늦었구만. 어? 왜 이제 왔습니까? 선수도 이제 얘기하십시오. 자, 왔어. 지금 열리 경기 종목이 한창입니다. 그다음에 당시 가족 상황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면 은철인 공부도 잘해야 돼. 어른들 말도 잘 듣고. 그럼 난 공부도 잘하고 은종 누나 말도 잘 두들래요. 근데 은종 누나네 아무리 이제 은정 누난 수학올림픽에 참가하게 돼. 올림픽? 그러니 우리 모두 은정 누날 잘 도와주자. 예, 알았어요. 종아 누나 이거 어디다 꽂을까? 저거 가는 데다. 아니 이쪽으로 꽂자 이쪽에. 아니야? 왼쪽으로 꽂아야죠. 아니야 오른쪽에 해야 돼. 아니야 왼쪽에다 꽂아. 아니야 오른쪽에 끼어있던 거 있어. 여기다 꽂자. 좋지? 야 좋다. 예 좋구나. 은정이 왔구나. 누나 언니. 가만. 빰빰빰 빰빠라빠빠빠. 빰빰빠라빠빠빠라빠빠빠. 우리 선수 이겨라. 우리 언니 이겨라. 우리 누나 이겨라. 빰빰빰. 빰빠라빠빠빠. 빰빰빠라빠빠빠라빠빠빠. 수학경연 1등해. 수학경연 1등해. 야! 죽어라고 공부해. 공부하다 죽은 사람 없어. 언니야. 이거 이거 이 화장품은 온종이 윤양이 가져라 실컷 바르라고 하고. 이거 은영이는 아직 아인데. 아이면 아이. 자 얘들아 부엌에 있는 걸 다 내와. 야! 큰 잔치 차리나? 잔치면 잔치. 내일은 우리나라 생일인데 실컷 놀아보자. 언니야, 나 언니가 사준 새 옷 입으면 안 되나? 물론 입어야지. 야, 그럼 나 축구 선수복 입을래. 그것도 입어야지. 야, 좋구나. 언정내가 잠 못 자게 실컷 두들자. 야, 좋구나. 은정아. 자, 나갑니다. 나도요. 자, 첫 마이크를 누가 먼저 잡겠니? 내가 먼저. 우리 탁찬 가수부터. 나는 우리 집이 샀습니다. 오빠는 인민군대. 언니는 수학수재. 동생은 미래의 축구선수. 그리고 나는 아차. 우리에겐 맘씨 몸을 채우는 도 있는데. 은철아, 언니가 뭘 하고 싶다고 했더라? 몰라. 언니가 뭘 하고 싶다고 했댔는데. 언니 꿈은 뭐더라? 내 꿈? 에이, 내 꿈이야 뭐. 말하라요. 오늘은 다 말해야 돼요. 예, 말하라요. 내 꿈은 은정이랑 은양이 그리고 은철이 너희들 모두의 꿈을 지켜주고 싶은 거야. 야, 좋구나. 은양이 커서 뭐가 될래?
나는 크면 꼭 학교 음악 선생이 되겠습니다. 박수. 부를 노래는 자곡 찬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촛걸음 맞대어준 정든 고향집들아 저극이요라. 누구나 소중한 그 품은 저국. 언니. 언니. 은장아, 은철아. 정아 언니 없어. 너 애들 마르니? 야 은철아. 야 은철아. 정아 거기서 뭐라나요? 언니. 다들 깼니? 그러지 않아도 깨우려던 참이었어. 깃발 뗄 수리했어. 오늘은 9월 9일. 우리 공화국 창건 기념일인데 동네에서 제일 먼저 깃발을 띄우자. 야, 자크나, 내가 먼저 깃발 가져올래? 아니야, 내가 먼저 가져올래. 자, 은철아, 누나. 누나, 저 깃발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돼서 무조건 날릴래. 그래, 은철인 희망대로 축구 선수가 되고, 은양인 음악 선생이 되고, 은정인 여성 과학자가 돼서 우리나라 깃발 더 빛내자.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북한 영화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모습으로 당시 마을을 보겠습니다. 약 잡수는 시간은 10시. 지어지면 떠그려줄게. 그래라 효석도. 누나, 우리 갔다가 여기 다시 오긴 하나? 너 자꾸 물어? 됐어, 너네 말대로 해. 자, 오늘은 일요일이지만 운정인의 형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들 모이니 얼마나 좋아요. 쌍둥이 엄마. 예. 좀 섭섭하지? 아, 섭섭하면 낙시에 미친 우리 쌍둥이 아버지까지 오겠어요. 바란 거 좀 보라. 내 분. 이 집 아이들은요? 내 잘못이에요. 어디 갖다 놔봐요. 아이들끼리 사는 것을 네. 알면서도 그 애들이 나갈 때까지. 그게 왜 반장 잘못이겠어요? 다 한인민반에서 사는 우리 모두의 잘못이지. 어라요. 쌍디 엄마가 그 말 한마디는 잘했으다. 반장, 여러 말 할 것 없이 회칠이면 회칠, 지붕 소리면 소리,
일감만 분부하라요. 그 애들이 가면 어딜 가겠나요? 차라리 아이들이 없을 때 우리 집을 본뚜하게 꾸려놓고 그 애들을 맞이하자요. 그럽시다. 자, 우리 멀쩡하게 해드릴까요? 자, 또 한 장 넘어간다. 반장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자, 반장농무 아이고. 세례자도 왔습니다. 은정아, 이 저은 이웃들을 버리고 넌 지금 어디 가 있니? 아이들이 지금 이모집하는 사이에 마을 사람들, 이민 반원들이 집을 수리해주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모집에서 다시 집으로 귀가하는 장면인데요. 여기에 또 북한 사회의 특징들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내리자. 종아동무, 책임서 동지가 아이들을 꼭 태워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고맙습니다. 우린 걸어서 가고 싶습니다. 누나, 우리 왜 차 안 타고 가나요? 얘들아, 이 길은 나라가 제일 어려울 때 어버이 수령님께서 우리 강선을 찾으셨던 길이고 눈 내리던 12월의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셨던 길이야. 우리 오늘도 내일도 이 길을 무심히 걷지 말자. 얘들아, 알겠지? 님의 품속에서 검은 우리 꿈꽃 피는지 너와 나는 부신 미래 펼치는 어머니 정은 우리 집 제일 좋아 너와 나는.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햇빛 넘쳐 눈부신 밝은 나라 그 미래로 찬란한 태양이 나라 위대한 나의 정을 정아야, 정말 우리 원수님께서 너의 이 손을 잡아주셨니? 정말 너를 만나시오 어머니라고, 처녀 어머니라고 불러주셨니? 제가 무슨 어머니예요? 저 같은 걸 안아주고 싶다고. 종아야, 엄마. 책임비서 동지,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20살 한 처녀가 우리 시대의 어머니로 노동당의 딸로 떠받들 이유는 이런 세상, 이런 품을 말입니다. 우리 원수님의 위대한 인정의 세가 이 강선 땅에 또 하나의 새로운 전설을 낳았습니다. 얘들아, 우리 원수님께서, 아버지 원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에 없는 처녀 어머니를 보내주셨는데 우리 모두 인사드리자. 어머니! 멋있다. 오빠, 이거 우리 집이가? 응, 맞아. 이건 다 누구나? 우리 엄마, 지강석 큰아버지, 큰어머니, 큰아버지, 이모, 인민반장 할머니. 선생님, 언니, 이거 우리 집 이야기를 붙이자. 엄마가 있을 때처럼. 응, 그래. 야, 저구나. 누나. 그런데 누나야, 여기다 뭘 써야 되지 않니? 우리 집 이야기를 이제부터 어머니가 써줘요. 내가? 내가 어떻게? 이 책을 쓴 우리 어머니도 그걸 바라실 거예요. 그럴까? 뭐라고 쓸까? 어머니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거. 우리의 아버지 김종은 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흠. 이게 영화의 주제입니다. 잘 보셨죠? 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북한 영화의 문법이 있어요. 그 이야기 구조가 있고 요소에 웃음도 넣지만 이 단에 대한 충성,
그리고 수령에 대한 충성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특징적인 게 바로 북한 사회는 모든 인민을 포괄해서 하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북한식 가족주의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마지막에 노래가 나오는데 노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수령님, 그리고 당은 어머니, 모든 인민은 우리는 친척, 형제 이렇게 끝맺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북한식 사회주의고요. 거기에 가족주의적 사회주의예요.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잘 그려낸 게 이 영화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보면 아마 좀 생소한 면들도 또 장면들도 아마 여러분 눈에 들어온 면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집을 수리하는데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하죠. 혹시 보셨나요? 이게 이제 오늘날 북한의 생활 환경이에요. 예전에는 전기가 모자라서 방이만 깜깜했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를 해결하고 또 집집마다 이걸 세운다. 이거를 이제 영화에서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과학기술을 이제 우대하고 또 생활을 개선하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걸 영화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이거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이 보신 거하고 좀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이거를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우리 집 이야기를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북한 사회인데요. 이거를 두 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북한 체제하고요. 나머지는 북한인들의 일상생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북한 체제인데요.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우리가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북한 체제는 집단주의 사회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집단적 성향이 강하죠. 그게 당이 중심이 돼요. 그 당 중심의 집단 사회고요. 그거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틀이 바로 가족주의입니다. 이거를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식 대가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일가 친척처럼 도와주고 그리고 협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한번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부천이나 안양이나 영화를 보신 분들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왜 남의 집에 저렇게 함부로 들어오나? 이게 댓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인민반장이나 또는 그 당 책임 비서나 이런 사람들 막 문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른 겁니다. 그들은 가족 개념으로 이걸 허용하는 거고 우리는 개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걸 허용을 안 하는 거죠. 이런 체제의 차이를 영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나 사회는 우리 신체처럼 유기체처럼 되어 있다. 그래서 수령은 뇌수와 같고 모든 인민들은 하나의 신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북한식 가족주의를 세포형 가족주의라고 불러요. 서로 세포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신체를 이루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가족주의가 강하지만 원자형 가족주의. 각자 별개로 내 가족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경쟁하고 갈등하지만 북한은 이거를 세포로 인식하기 때문에 서로 돕고 또 하나의 주체형 국가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보면 당들이 요소요소에 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영화에는 시당 위원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민반이 나오고 또 중간중간에 학습반들이 나오고 또 청소년들은 소년단에 가입하고 그리고 직장인들은 직업 동맹에 가입하고 이 모든 게 다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가족주의는 수령 중심이다. 그 수령이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김정은으로 이렇게 이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북한 헌법에 보면 이러한 집단주의를 헌법의 조문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뭔가 영화나 소설이나 유럽에서 들을 수 있는 개념들인데 북한에는 이렇게 헌법을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영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령 중심의 주체형 사회주의. 그래서 수령에 대한 충성, 어버이 수령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것들을 영화를 통해서나 현지 지도를 통해서 김정은이가 잘 활용하고 있어요. 영화에 보면 김정은이가 걸었던 길 함께 걸으면서 고마움을 느끼고 영원히 잊지 말자고 이런 것들이 일상 속과 문화 속에 잘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김정은의 격려와 치하를 받는 것 굉장히 뭐 우리로 얘기하면 황송해하죠.
영화 배우 손 잡으면 며칠 나는 손을 안 씻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김정은이가 손을 만져줬다고 아주 영광스러워하는 이런 식의 문화의 차이를 영화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북한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영웅 따라 배우기. 바로 이 영화에 나오는 리정아처럼 또는 실제 주인공은 장정아처럼 이렇게 당에 충성하고 또 헌신하는 이런 모습들을 영화에서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보면요, 이런 국가관들이 표출이 돼요. 아까 나왔던 그 국기 거는 장면, 구구자, 나라의 생일이라고 함께 축하해주고 또 자기의 꿈은 과학자고 축구 선수, 국가를 위해서 일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번째는요, 당시의 생활들. 이게 실제 그 장정아의 모습이에요. 이 소녀가 18살인데 나중에 고아들을 아주 열심히 도와주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고아원을 국가에서 만들어줍니다. 이게 잠깐 이제 넘어갔는데 영화에 보면 마지막에 7 꼬마아이들이 나오죠. 그게 이제 고아원이에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7 아이들을 기르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이게 실제 인물이고요. 이게 영화에 비춰준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요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북한인들의 일상생활입니다. 실제 북한에 가서 경험해보면 좋을 텐데 갈 수가 없으니까 영화로 북한인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북한의 거리 모습, 그리고 자전거 타는 모습. 제가 시간 관계상 중간에 보지를 않았는데요. 바로 이 리정화를 위해서 그 마을의 청년들이 생일 선물로 자전거를 선물합니다. 그래서 자전거에다가 생일을 축하합니다. 노래를 불러주고 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상상하기로는 우리가 자동차를 소유하듯이 저기를 자전거를 굉장히 중요한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구나. 이걸 영화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리 도시마다 수령이 방문하면 그 수령 방문지를 기념을 하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큰 그림과 동상이 하나 세워 있죠. 근데 그 앞쪽에 이 돌멩이가 하나 있고 유리관으로 쓰여져 있죠. 혹시 보셨나요? 그게 뭘 것 같아요? 바로 원수님이 와서 앉아있던 자리. 신선하게 유리로 한마디에서 보존해주고 있죠. 이런 수령관을 북한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가정, 주택, 실내 문화. 굉장히 흥미롭죠? 우리와 닮은 점도 많고 약간의 차이점도 있고. 보니까 주방이 좀 우리가 많이 차이가 있어요. 보니까 바닥에 이 밥을 끓일 수 있는 그런 끓이는 또 기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부방, 거실 이런 방들은 꽤나 유사했습니다. 근데 영화를 아무리 자세히 봐도 세탁기하고 냉장고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세탁기나 냉장고가 부유층들이 가지고 여기는 적어도 한 중산층 정도 되는데 이게 눈에 안 보여서 아주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는 그림에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의복 문화인데 의외로 의복들이 참 다양했습니다. 학생의 학생복, 또 작업복, 또 중부들이 입는 드레스 형태의 의복들이 의외로 좀 다양하게 착용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다음에 한번 나오겠습니다. 네 번째가 음식 문화인데요. 뭐 아주 평범한 가정 살림이에요. 근데 꼬마아이가 국수 대신에 밥을 먹고 싶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야외 도시락으로 도시락을 싸서 국내 사람들과 함께 먹는 장면, 이런 것들이 영화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아까 나왔던 장면입니다. 다섯 번째가 일상생활이에요. 자세히 훑어보면 구석구석에 그 일상용품들이 다양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뭐 곰인형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요 은철이가 입고 있는 요 스포츠복이에요. 보면 여러분들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발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퓨마 상표가 되어 있는 의복을 착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외제 옷을 입었나?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중국의 짝퉁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근데 짝퉁이라고 굉장히 선호한답니다. 그래서 왜 이 영화가 이런 어떤 한 사회의 그림자를 이렇게 과감하게 비춰줄까? 이게 자신감의 표현 아닐까? 옛날 같으면 짝퉁 같은 거 숨기고 했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또 휴대폰이 자주 사용이 되는 장면이 비춰주고 있어요. 그리고 전화를 하는데 누가 받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녹음되어 있는 게 틀어져 나와요. 우리 같으면 부재중입니다 할 텐데 거기 보니까 미안하지만 지금 찾고 있는 사람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멘트가 나와요. 우리 아주 유사한 것은 좀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방구석에 보면 그 수영장에서 쓰는 튜브가 다 이렇게 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유 있게 이렇게 유원지나 여가를 보낸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가족 문화, 가족 일기 쓰는 결, 또 주택마다 국기를 다는 모습, 또 가족원들끼리 노래를 부르는 장면, 그리고 또 인민 그 책임 비서가 와서 요 아이들과 같이 주사위 놀이하는 그런 장면들도 보여줘요. 그리고 가족들 간의 대화 모습, 또 이모와 친인척 간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흥미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여성관인데요. 북한은 초기부터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 있게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남녀의 평등, 여성의 적극적인 공적 활동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자에 따르면 90년대 성군 정치 이후에 이게 약간씩 변화했다고 해요. 군대를 강조하고 군의 역할을 강조하다 보니까 남성은 군대를 통한 충성, 여성들은 현모 양처로서 가정에서 충성, 뭐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여성들의 공적인 활동이 적극적으로 권장되고요. 영화에도 그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말하는 여성이란 혁명적인 현모 양처, 이게 여성의 전연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으로는 남녀 평등을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성이 이중 노동을 겪게 돼요. 밖에서 직장생활, 집에 와서는 현모 양처로서의 가사노동, 그런 약간의 좀 이중적 부담을 여성들이 느끼고 있다. 이런 연구 분석들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학교 생활인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공부 열정이 있고 성적 간의 경쟁도 있고 또 스승은 부모처럼 자녀를 이렇게 보호해 주려는 노력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북한 나름대로의 또 교육 내용이겠지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세평방에 또 뭐 정리라고 한다든지, 그러면서 또 선생님이 재밌게 얘기하려고 또 이렇게 야석을 들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은요 7살에서 13살까지는 소년단에 가입을 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빨간 그 넥타이 비슷한 걸 들고 다니죠. 이게 소년단 표시입니다. 그리고 14살에서 30살에는 청년동맹에 가입해서 이렇게 집단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죠. 아홉 번째는 당시 북한 사회 청소년의 삶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사춘기를 겪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또 남한테 신세 안 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영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가 청년들인데요. 영화에서는 크게 다루진 않지만 가끔 언급되는 걸 보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을 통해서 강국을 만들려고 한다. 뭐 이런 청년 강국 사상, 청년들의 당성을 보양시키기 위해서 학습을 강조한다든지, 그 다음에 직장이 따로 있지만 또 농번기가 되면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지어줘요. 이렇게 노동을 또 이렇게 동원하는 그런 체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는 마을 공동체입니다. 좋게 얘기하면 마을 공동체고요.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이게 이제 집단적 통제 체계라고 볼 수 있겠죠. 각종 조직을 통해서 이웃들을 이제 감독하거나 통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영화에서는 긍정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어려움당한 이웃들을 도와주고 함께 가족 집안을 수선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긍정적으로 그려져 있는데 하여튼 우리하고는 좀 다른 조직사회요 통제사회라는 걸 우리 눈으로 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영화에 그려져 있는 일상입니다. 네, 그럴까요? 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영화에서 얘기하는 북한 사회,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비교해보고 우리와 다른 점들을 확인합니다. 그 다른 점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인정하고 대화하면서 통일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영화는 우리의 다른 점과 같은 점들을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